SMYG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빅3 기획사인 JYP의 대표 B, G.O.D, 박지윤, 원더걸스, 2AM, 2PM, 미스.A, 트와이스, 있지 등 수많은 스타를 발굴하고 키워낸 제작자이자 기업 대표이지만 본인 자체가 딴따라인 남자. 아직까지도 음원만 발표했다 하면 소속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휩쓰는 60대에도 20대보다 춤 잘 추고 싶은 남자. 제대로 놀 줄 아는 천재 아티스트이자 성공한 사업가이자 미국 진출의 초석을 닦은 리더. 오늘의 전지적 국뽕 시점 박진영입니다. 박진영은 1972년 1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명로 씨는 고려대 출신, 어머니 윤임자 씨는 서울교대 1회 졸업생입니다. 할머님도 교사 출신이셔서 박진영의 어머니는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억눌려 살았던 탓에 내 아이는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고 중요한 일은 스스로 선택하게끔 키우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윤임자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면서 소감에서 어릴 때부터 장난이 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춤추는 걸 가장 좋아해서 미국에 살 땐 매일 동네 흑인 친구들과 몰려다녔다. 사고도 많이 쳐서 애태운 적도 많았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고 믿고 내버려뒀는데 여기까지 왔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은 IQ가 153입니다.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4살 때 누나 어깨 너머로 한글을 스스로 깨쳤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 종이 조각을 주워들고 품목허가, 상표 등록 이렇게 읽더니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서 놀랐다고 부모님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누나 다닐 때 조금씩 배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교생 앞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해외지사로 발령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 생활을 했는데 박진영은 영어가 서툰데도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고 합니다. 박진영이 힐링캠프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으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살 수 있었던 것과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만나게 된 것을 꼽은 것을 보아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부모님과 미국식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박진영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은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숙제는 미리미리 해두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정도로 집중력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숙제를 해놓아야 더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 먼저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힐링캠프에서 얘기했었죠. 처음 대학에 들어가면서 박진영은 20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20억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단기간에 그 돈을 모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처음에 춤에 미쳐있던 그는 김건모, 신승훈으로 잘나가던 삼행석 사장의 라인 음향에 출근하다시피 했고 덕분에 김건모 백댄서로 서게 됐다고 합니다. 93년 김건모의 성공에 힘입은 기획사에서 강미경, 고준영, 박진영으로 프리스타일이라는 혼성 그룹을 결성했으나 프로듀서 김창완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도저히 컨셉을 세울 수가 없다며 고심 끝에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김건모 백댄서를 하다가 김영석의 녹음실을 함께 방문한 박진영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음악 제작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김영석을 찾아가 2년간 김영석의 술친구와 함께 악기 드는 일부터 시작해 김영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악기를 쓰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작곡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인생 술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가 없이 모든 걸 가르쳐준
김영석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었죠. 모든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신생회사에서 시작하게 된 박진영은 1994년 날 떠나지 마로 데뷔를 해 전국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린 나이에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법이죠. 그녀는 예뻤다로 컴백하면서 대박이 나고 내는 곡들마다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1995년 청혼가와 엘리베이터까지 연이은 히트를 치면서 박진영은 3년 만에 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썸머 징글벨, 허니 등의 히트곡을 계속 내면서 가수로 성공했고 싱어송라이터로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2001년에 발매한 6집도 스윙 베이비, 난 여자가 있는데 등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박진영은 청담동에 건물을 구입하고 현재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홍승성과 JYP를 설립하고 G.O.D라는 그룹을 프로듀싱하여 1999년 데뷔시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성공시키면서 꽃길만 걸어온 것 같지만 박진영은 연예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구설수와 루머에 휘말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6집 게임 앨범을 발매하면서 2001년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섹스는 게임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누군가 인터넷에서 그러면 청년은 프로게이머냐? 라고 비꼬는 댓글을 남겨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혼을 했을 때는 게임 오버, 재혼을 하자 컨티뉴라며 비꼬았습니다. 2010년 12월 승승장구에 출연해 과거 발언이 문란한 성생활 얘기가 아니고 섹스는 가장 행복하게 해야 될 재밌는 일이다. 서로를 가깝게 만들고 재미와 쾌락, 위안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무겁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아무하고나 가볍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문란한 성생활을 상징하는 뜻으로 왜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예계를 뒤집어 엎은 버닝썬 게이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되면서 오히려 건전하다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냥 어그로 끌기용 발언 정도로 여겨지며 소속 연예인들에게 인성교육과 성교육,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알려져 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박진영은 막상 돈을 벌어보니 돈만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작곡가가 미국 진출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진출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명예는 1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간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죠.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은 열정 많은 대표가 처음 미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회사 돈에 손대지 않고 1년 안에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곡이 하나라도 실리면 미국 진출을 허락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없이 아는 형 집에 얹혀 살면서 작곡하고 음악을 직접 팔기를 11개월. 드디어 2004년 메이스의 더 러브 유 니드가 빌보드 4위까지 오르면서 아시아 작곡가로는 최초로 빌보드 10위권에 드는 앨범에 곡을 올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그가 세운 기획사도 본인 스스로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면서 이전의 모든 소문들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호감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했는데요. 힐링 캠프와 집사부일체에서 밝힌 그의 노력은 놀라웠습니다. 박진영은 지난 20년간 거의 똑같은 루틴으로 생활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뇌를 깨우기 위해 일본어 문장을 외우고 미리 배분해둔 영양제와 아침을 챙겨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 옷은 계절별로 2벌씩 미리 편한 옷을 챙겨두고 신발은 한 번에 신을 수 있도록 혀가 없는 운동화나 혀가 있을 경우 꼬매 신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5일간은 1일 1식만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60세가 되어서도 20살 때보다 더 춤을 잘 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볼수록 정말 의지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일에 미쳐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즐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전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주전으로 뛰는가 하면 2015-16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 방송사의 해설위원으로 나서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영은 인터뷰에서 나에게 농구란 음악과 거의 비슷하다며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정말 좋아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농구를 위해 스케줄을 빼놓았다.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목요일과 일요일에 항상 예체능팀과 운동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와 제작자로는 비교적 쉽게 성공을 했지만 박진영의 K-팝 미국 진출 꿈은 정말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2005년부터 비, 민, 지소울, 임정희 등이 미국 진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음반계에서 탑스타가 아니면 앨범 발매를 하지 않고 음반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서 5년을 바쳤는데 모든 게 취소되어 버립니다. 특히나 원더걸스의 경우는 한국 탑스타 타이틀까지 버리며 2009년부터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미국 인기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국내 투어를 따라다니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이 약한 8에서 14세의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에 트윈 세대를 공략하고자 유아복 매장과 계약해 음반을 판매하는 등 색다른 현지 프로모션 전략을 시도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한국으로 돌아온 원더걸스는 이전의 인기를 되찾지 못했고 JYP는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수지가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고 탑스타로 성장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뒤이어 트와이스, 갓세븐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트와이스의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로 힘을 받은 JYP는 스트레이키즈와 있지를 데뷔시키고 이들이 데뷔하자마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BTS만큼은 아니지만 그토록 바라던 미국 진출이 조용히 성공했습니다. 박진영이 미국 진출에 초석을 닦는 동안 내외부로 하도 많은 말들을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자랑할 만한 일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JYP의 큰 기둥인 트와이스 팬들 사이에서 박진영은 트버지로 불리는데요. 트와이스의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박진영과의 카톡에 이름이 트버지로 되어 있어 트와이스의 아버지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와이스의 타이틀곡의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안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집사부 일체에서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를 겪으면서 I want to be가 아니라 I want to live for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바라던 것들을 다 이루니 너무 허무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successful이 아니고 respected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정까지 좋아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있었고 무리한 욕심으로 팬들에게도 많은 욕을 먹긴 했지만 지금의 BTS, 트와이스 등 많은 아이돌들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아이돌을, K-팝을 세계에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해주셔서 정말 60대에도 20대보다 춤을 잘 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전지적 국뽕 시점 박진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한국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 있거나 두유람이 아직 모르는 것 같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